일본 최초로 항공기를 납치한 극좌파 테러단체 적군파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70년대 열도를 뒤흔든 시뻘건 단체 적군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은 패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고 일본에 주둔하던 연합국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은 일본에 계속 주둔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1960년 미일 상호방위 조약으로 미일 군사동맹이 확정되자 시민들과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일으키는 이른바 안보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보투쟁을 계기로 좌익 학생단체의 세력이 커지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자 동맹이었습니다. 적군파는 1969년 공산주의자 동맹 내에서 혁명전쟁을 목표로 한 극단주의자들이 모여 결성되었는데요. 같은 해 9월 3일 공산주의와 대립했던 미국, 서독,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를 부르주아 제군으로 칭하며 선전포고했습니다. 적군파는 혁명전쟁을 구체화하기 위해 PBM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요. PBM은 각각 페가수스, 브론코, 마피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P 작전은 혁명의 이상향인 중국으로 망명하는 계획, B 작전은 일본의 주요 거점을 목표로 삼고 점거하는 테러 계획, M 작전은 혁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강도질이었습니다. 적군파는 PBM 작전 중 가장 현실적이었던 M 작전을 개시하면서 우체국과 은행을 터는 등 범죄를 일으켰지만 그게 국가를 전복할 만큼 혁명적인 정권은 아니었죠. 적군파는 일본 내 극좌 테러 단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초대로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1970년 3월 31일 적군파 9명이 하네다 국제공항을 출발해 후쿠오카로 향하던 일본 여객기를 납치한 게 발단이었죠. 권총과 폭발물로 무장한 이들은 승객을 포박하고 기장을 위협하여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이 38도선을 넘어가자 북한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기장은 관제소에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자신을 평양 관제사라고 하는 수신이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환영인파와 인공기 그리고 평양이라는 문구의 적군파들은 평양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착륙한 곳은 다름 아닌 김포국제공항이었는데요. 일본 여객기가 휴전선을 통과해 북한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정부는 급하게 이들을 속이기 위한 작전을 펼친 거였죠. 관제사를 통해 이곳이 평양이라고 속여 착륙을 유도하고 김포공항의 직원들과 투입된 군인들을 북한 복장으로 갈아입혀 평양으로 둔갑시킨 거였습니다. 뒤늦게 평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적군파 테러리스트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교섭하기 시작했는데요. 협상 끝에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당시 일본의 운수 정무차관이었던 야마무로 신지로를 인질로 태운 뒤 비행기는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뒤 테러리스트들은 북한에 망명하고 야마무라 차관과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복귀함으로써 사건은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항공기 납치 사건 이후 적군파의 많은 간부가 체포되거나 도피해서 적군파에는 이제 무장투쟁파만 남게 되었는데요. 적군파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조직과 지하에 숨어 활동하는 군사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실전적인 군사전술을 배우고 새로운 국제 근거지를 만들고자 당시 이스라엘과 대립 중이었던 PFLP와 손을 잡았고 적군파의 인원 일부가 실제로 레바논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기존 적군파와 달리 국제 테러리즘으로 노선을 바꾸어 일본 적군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했는데요. 한편 적군파와 비슷하게 무장 테러를 벌이는 혁명 좌파라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혁명 좌파는 총포상을 습격하여 소총 10자루와 공기총 1자루 그리고 탄원 2,300발을 손에 넣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추적으로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국공내전 당시 마오쩌둥의 전술에 감명받은 혁명 좌파 간부들은 이를 모방하여 일본의 농촌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고자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생활자금이 바닥났다는 건데요. 마침 M 작전으로 상당한 자금을 확보한 적군파는 혁명을 위한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충족한다는 것을 깨달은 두 조직은 점차 현실적 문제로 통합을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눈이 맞은 두 조직은 1971년 가을 통합하는 데 합의하고 연합적군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연합적군은 통합의 첫 단계로 일본의 나말프스 아라쿠라 근처 산속 기지에서 공동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조직 내에 탈주자가 발생하고 혁명 이데올로기의 회의를 가진 조직원이 등장하자 연합적군의 지도자였던 모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세우는데요. 바로 총괄이라는 행위였습니다. 총괄이란 일본 운동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 조직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아 비판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총괄은 처음에는 식사를 못하게 하고 동료와 대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 정도로 끝났지만 혹독한 추위 속에서 선체로 묶어두거나 구타를 하는 등 그 강도는 점차 심해졌죠. 공산주의 특유의 자아 비판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맞물려
되며 1972년 2월까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외부와의 지원이 끊기고 폭력으로 인해 내부 분열의 조짐까지 벌어지자 위기를 느낀 적군파는 새로운 은신처를 찾고자 거점을 계속해서 옮겼는데요. 경찰은 그 흔적을 발견하고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조직원이 기적적으로 철도역에 도달했지만 옷차림을 수상하게 여긴 역장의 신고로 체포되었고 마을 외곽으로 이동한 5명만 간신히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5명은 산속으로 수백 미터를 달려가던 도중 아사마 산장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무작정 산장으로 밀고 들어가 산장의 관리인과 아내를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경찰이 항복을 설득하기 위해 가족들을 데려왔으나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2개월간 혁명을 위해 12명의 동지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경찰에 투항하더라도 자신들의 선배들처럼 사형 혹은 수십 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거나 다름없어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강철과 같은 의지는 거대한 크레인차에 의해 단숨에 무너집니다. 1972년 2월 28일 오전 11시 건물을 부수기 위한 강철공이 벽을 때렸고 건물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자 1,500명의 경찰 기동대가 돌입합니다. 연합적군의 총격으로 2명의 경찰이 순직했지만 결국 5명의 연합적군 조직원 전원이 체포되고 인질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순직하고 인질을 218시간 동안 감금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의외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농성하는 적군파에 공감하고 성원을 보냈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당시 학생들은 안보투쟁과 68혁명으로 권위주의의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속되는 학생운동 속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중 5명의 학생이 혁명전사를 자처하여 경찰과 대치했다는 점이 같은 또래 학생들의 눈에는 신념을 위한 고결한 투쟁으로 보인 거였죠. 그러나 이런 환상은 곧 깨지게 되는데요. 체포된 적군파 중 한 명이 경찰의 취조 중 숙청 사건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이후 몇 구의 시신이 연합적군이 군사훈련을 한 군마현에서 발견되자 경찰은 3월 17일 구금 중인 전원에게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합니다. 1973년 독방에 갇혀있던 연합적군의 지도자 모리가 자살하고 연합적군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던 와중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1975년 레바논에서 활동하던 일본 적군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스웨덴 대사관을 점거하고 53명을 인질로 잡은 거였죠. 인질 교환의 대가로 그들은 일본 감옥에 갇혀있는 적군파 동지들을 석방하라 요구했고 그 중에는 아사마 산장 사건에 참가한 연합적군 멤버 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당시 석방을 요구받은 일본 정부는 난처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국가라 국제정세를 고려한 일본 정부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아사마 산장 사건에 참여한 2명 중 석방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명은 일본을 떠났죠. 시간이 지나 1993년 주법인 사카구치 히로시는 사형을 확정받고 체포 당시 16세였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은 무기징역에서 10여 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사마 산장 사건으로 일본에서 활동한 연합적군은 사실상 해체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레바논에 있던 적군파 형제인 일본 적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 적군은 지도자인 시게노부 후사코를 필두로 피에로와 PFLP의 지원을 받으며 각종 테러를 자행하는데요. 1972년에는 이스라엘에 입국하기 어려운 아랍 테러리스트들을 대신해서 일본인 3명이 텔아비브 공항에서 자동 소총과 수류탄으로 민간인 27명을 죽이고 70명을 다치게 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테러를 자행하자 일본 정부는 물론 국제경찰기구의 지명수배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일본 적군의 지도자인 시게노부가 체포된 이후 시게노부가 옥중에서 정식으로 일본 적군의 해산을 선언하며 적군파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는데요. 해외에 남아있는 일본 적군의 구성원이 일본 적군 해산 모요 선언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활동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2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시게노부가 더 이상 혁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만큼 적군파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단체라 봐도 무방하죠. 70년대 열도를 뒤흔든 시뻘건 단체 적군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